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주중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했다. 강팀 상대로 나선 원정 경기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1골만 실점했지만 동점골이 나오지 않았다. 센터백으로 출전한 우나이 가르시아가 퇴장당한 여파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가르시아와 페냐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홈에서 승리를 위해 라인을 올릴 수 있다. 셀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지로나에 패했다. 리그 선두팀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90분 내내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보였고 아스파스와 라르센, 로드리게스 등이 골을 노렸는데 아쉽게 골문을 열지 못했다. 그래도 4경기 연속 상대를 1골 이하로 막아낸 누네스와 도밍게스 등의 수비진은 안정적이었다. 접전을 본다. 오사수나는 최근 홈 경기에서 알메리아와 헤타페 등을 연파하는 등 승점을 잘 따냈다. 그러나 타피아와 벨트란 등 수비 보호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백스리를 가동할 셀타 상대로 쉽게 리드를 잡기 어렵다. 두 팀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즈볼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테르담은 지난 라운드에서 발베이크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난적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고어헤드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이번 시즌 내내 팀 중원의 키맨 역할을 하는 키톨라노가 수비 라인 보호를 잘하면서 중요한 골도 넣었다. 최근 홈에서 두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서는 무승을 끊어내기 위해 초반부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즈볼레는 네이메언전 패배 이후 나선 4경기에서 1승 3무를 기록하며 패하지 않았다. 그 기간 4, 5위 팀인 알크마르와 아약스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등 스케줄이 녹록치 않았는데 승점 관리를 잘했다. 티와 남리, 벨라나스로 재편된 스리톱이 시너지를 냈고 반덴베르그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접전을 본다. 즈볼레는 원정에서도 강팀 상대로 반덴베르그와 레인더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를 잘하며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로테르담 상대로도 그런 경기 내용이 기대된다. 단, 스파르타, 로테르담도 페르스 에런과 키톨라노의 안정적인 중원을 가동할 수 있고 브렌즈가 수비 라인을 잘 이끌 것이기에 밀리진 않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레스트 대 오지 시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연승이 끝났다. 연승 기간 동안 낭트와 몽펠리에 등을 상대로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승리했는데 파리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그 선두이자 최강팀 상대로 2골의 리드를 허용하고도 후반 동점으로 경기를 마친 것은 인상적이었다. 리즈멜루와 마그네티 등이 파리 중원 상대로 밀리지 않았고 르 두아론의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니스는 메스를 잡고 2위를 지켰다. 최근 원정에서 르아브르와 랜등에 연패하며 3위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최전방에 나선 개상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기에서는 순위 경쟁팀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최근 연속 무득점에 그치는 등 부진하다. 리그왕 최고의 중원으로 평가받는 마그네티와 리즈멜루, 카마라 등이 나설 브레스트가 경기의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것이고 사트리아노와 무니에가 찾아온 기회를 해결할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주중 노팅엄 원정에서 제수스와 부카요, 사카의 골이 터지며 승리했다. 후반 막판 추격골을 내주긴 했지만 마갈야이스와 살리바, 벤 화이트 등이 나선 수비진이 더 실점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점 5점 차로 1위를 달리는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리벤지를 노린다. FA컵에서 패배를 안긴 리버풀이기에 초반부터
선수들이 집중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리버풀은 최근 페이스가 대단하다. 네이션스컵에 참가했고 부상을 당하며 빠진 살라의 공백이 있지만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사고를 터뜨렸고 리그컵과 FA컵에서 모두 순항 중이다. 리그와 유로파를 비롯해 4개 대회 우승을 노리는 이번 시즌이다. 그러나 추격 중인 라이벌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작정 공격적으로 임하긴 어렵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컵 대회에서 패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라이스와 웨데가르트 등 경기 내내 안정감 있게 최전방으로 기회를 만들어줄 중앙 조합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사카와 트로사르가 빠른 발로 원정팀 측면을 공략할 아스날이 대열을 잡고 선두권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후반기 출발이 매우 좋지 않다. 프랑크푸르트전을 시작으로 홈 연패를 당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슈투트에 완패했다. 새로 기라시가 빠진 상대였기에 원정 승리를 노렸는데 수비진이 무너지며 5골을 실점했다. 게다가 팀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마칸이 카드 한 장을 받으며 이번 홈 경기의 징계로 결장한다. 헬리치와 클로스터만이 시마칸의 공백을 메우며 경기에 나서야 한다. 우니온은 후반기 3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더비 라이벌인 헤르타의 강등을 보면서도 리그에서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강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도 쾰른전 승리를 시작으로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강등권을 탈출했고 그 기간 3차례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노우와 레이트 등이 나서는 수비가 안정적이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우니온은 베커가 팀을 떠났지만 흘러바우와 베렌스 등이 최전방에 나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다. 슐라거와 캄프리 중원에 나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오펜다와 시몬스가 기회를 골로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우디네세를 잡고 4위로 올라섰다. 시즌 개막 이후 78위권 정도에서 올라가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는데 확실하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홈에서는 레체와 우디네세 등을 상대로 3연승하는 동안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리그 선전은 물론이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준결승에 오르는 등 상승세가 대단하다. 라치오 역시 최근 리그 페이스가 대단하다. 비록 지난 라운드 나폴리전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무패를 이어가며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로마뇰리와 지라, 마루시크 등이 나서는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 이 경기에는 직전 나폴리전의 징계로 결장한 임모빌레도 복귀할 수 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는 루카스 레이바가 떠난 이후 중원 전력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았지만 귀행두지와 카마다, 알베르토 등이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데룬과 에데르송의 수비 지원 아래 세리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쿠프 마이너스가 공격을 책임질 아탈란타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스카마카와 파살리치 등의 마무리도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